네, 2015년 10월 7일 수요일자 한국경제고요. 네, 일면 보겠습니다. 그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정부, 포스코, 대우인터 통째로 팔아라. 네, 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 철강산업 구조 조정안 산업부 조만간의 청와대 보고 이런 또 뭐 제목도 있고요. 잠깐 읽어볼게요.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포스코의 최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비철강사업 부문을 매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여기서 말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포스코에다가 그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을 한 6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그냥 통째로 다 팔아라, 매각해라 이렇게 권고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팔라고 얘기를 했냐면 철강 산업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런 그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특히 무역업과 해외 자원개발이 주 사업인 대우 인터내셔널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2010년도에 3조 3,800억을 들여서 지분 68%를 인수한 회사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있잖아요.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동부제철의 인천 당진 공장을 인수해 전기로 사업을 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예, 그리고 또 동국제강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박용 후판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고부가가치 후판을 생산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가 안 좋잖아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큰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할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구조 조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을 했다, 이번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세 세부 기사가 A3면에 또 나왔는데, 네, 일단 포스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포스코. 근데, 포스코가 지금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이죠. 그냥 사상 거의 최저가인데, 이게 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 60만원, 70만원 이랬었는데, 참, 그죠?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는지, 참 속이 좀 속상하긴 하네요, 저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포스코가 지금 현재 주인이 없어요. 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아시겠지만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에다 이제 포철을 세우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거를 그런 국민 기업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하죠.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들이 계속 내려오죠. 포스코 회장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지금 하여튼 현재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돼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원래 이제 종합상사죠, 종합상사. LG 상사나 현대 종합상사처럼 종합상사. 그래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 주로 하는 사업 분야가 무역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 쪽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자원 개발을 그럼 EMP라고 그래갖고 자원을 뭐, 마치 그 바이오 기업처럼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고 뭐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뭐 자원을 막 탐사하고, 그죠? 뭐 원유 같은 거 그런 거 뭐 매장돼 있는 곳을 뭐 직접 찾아내갖고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진짜 오리지널 정말 그게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예, 뭐 그렇게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가스전이나 이런 데다 이제 지분 투자 형태로 많이 가죠. 아니면 뭐 광산이나 이런 데다가 지분만 그냥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 걸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가죠. 우리나라 그 자원 개발 업체들이.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그 미얀마의 가스전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죠. 미얀마가 옛날 그 버마잖아요. 이제 나라 이름을 바뀌었는데 뭐 가스전에 지분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근데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직접적으로 철강 관련해서 뭐 사업을 하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한테 그런 거죠. 야, 니네가 뭐 주로 니네 제철 그 철강 사업하는 데 아니냐, 니네. 근데 왜 쓸데없이 철강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니네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렇게 된 건데 포스코가 요 뭐 한 2, 3년, 1, 2년 전부터 뭐 지금 다 팔고 있어요, 그냥. 그 저기 강남 그 포스코 사거리 쪽에 있는 거 거기 그 포스틸인가 그 사옥이 있어요. 그 사옥도 얼마 전에 다 팔았고 뭐 지금 웬만큼 여기저기 지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다 팔고 있죠. 예. 그래도 좀 워낙 지금 철강업이 안 좋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정부까지 나서 갖고 이렇게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좋은 의미의 압박을. 뭐 그런 기사예요. 근데 보면은 그동안 근데 사실은 포스코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문어발식으로 뭐 온갖 M&A를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덩치로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 철강 사업도 하지만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 포스코들이란다. 포스코가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뭐 사업도 이것저것 다 벌리고 있고 또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다가 뭐 지분은 물론이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 그래서 니네가 더 힘드니까 뭐 선택과 집중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 본연의 업무 사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도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슷해요.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죠. 주가도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지금 이거를 뭐 판다고 해서 과연 누가 살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예. 이게 그 고가에 제값받고 잘 팔려면 일단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순이익에서 일단 실적이 좋아야겠죠. 당연히 대우 인터내셔널에. 근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당연하죠.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영위하는 사업에 그 속해 있는 사업 업황도 지금 안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자재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이쪽에서도. 근데 이거 과연 누가 살까 싶어요, 저는. 예. 그런데도 만약에 굳이 뭐 팔겠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받기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 헐값에 또 넘기는 수밖에 없겠죠. 또 손실 보고 여기 보니까는 그 포스코가 2010년도에 3조 3,800억을 들여갖고 대우 인터내셔널 지분 68%를 인수했대요. 근데 매각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산 가격이 살 때 3조 3,800억을 주고 샀는데 본전이 되려면 최소 이득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 먹으려면은 3조 3,800억 이상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싶어요. 이게 좀 의심스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포스코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내다 팔고 있네요, 그냥.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포스코도 포스코지만 이 현대제철, 그죠? 여기도 이제 주로 철강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대제철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동부제철이라고 있잖아요. 김준기 그 동부그룹 회장님께서 만드신 동부제철. 이것도 그 얼마 전 되게 그 동부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도 신문에서도 뭐 연일 계속 떠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동부제철이 인천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동부제철을 현대제철이 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또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통째로 팔게 만들 거고, 두 번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제철이 지금 안 좋으니까 사정이 이거를 현대제철이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인데, 저는 첫 번째 포스코는 뭐 그렇다 쳐요. 예, 뭐 그래 뭐 재무 구조도 좀 개선해야 되고 지금 뭐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포스코가 힘드니까 어? 그래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야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급하니까 뭐 그러고 어차피 뭐 직접적으로 포스코와 연관된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이 현대제철 거는 좀 제가 좀 뭐랄까 좀 그래요. 뭐냐면 동부제철은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보다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채권단 자율 협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조만간에 또 그 워크아웃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를 현대제철이 과연 살까? 이걸 사면은 내가 보기에 내가 현대제철이라면 이걸 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말기 암에 걸려갖고 지금 거의 그냥 근근히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건데 어디가 동부제철이. 근데 이거를 떠안는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여기는 뭐 그렇게 사게끔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거의 강매 수준이라고 보고요 저는. 아, 난 이게 과연 무슨 구조조정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구조조정인가? 그냥 강매해버리는 게? 그래서 과연 이걸 구조조정안이라고 왜 이런 걸 내놨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동부제철의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에요. 국책은행이잖아요, 산업은행. 근데 산업은행은 지금 안 끼어있는 데가 없어, 지금. 그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뭐, 철강 산업 전체에 대해서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구조 개혁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현대제철이 니네가 좀 형편이 나으니까 좀 사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명분은 그래요. 근데 명분이야 좋지. 명분이야 그럴듯해. 근데 산업은행이 지금 최대 주주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어디가 됐건 꼭 동부제철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어딘가고 봤더니 산업은행이야.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랬죠? 뭐냐면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게 생겼으니까 출자 전환을 시켜갖고 최대 주주가 된 경우의 케이스다. 그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그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 기업을 매각하려고 할 거다 아마. 왜? 자기가 돈 빌려준 거 그거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 매각을 하면 매각 대금 돈이 들어오잖아. 그걸로 이제 그 돈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구조조정인가? 강매네 강매. 그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근데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현재 그 산업은행의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홍기택 회장이죠. 홍기택 회장인데 그분이 보니까는 그 중앙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에요. 교수님 출신이시고 뭐 스탠퍼드대 명문대죠. 미국의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자분이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그 국책은행의 그 수장격인 그 회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죠, 아마 맡으신 지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을 임명을 해놨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좀 그 학자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특히 이런 그 뭐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꼭 이건뿐만이 아니라. 근데 또 산업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 무슨 얘기냐면 산업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럼 아까 말했지만 그 자율협약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대출금 회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 단기순이익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보면 동부제철이 계속 적자예요. 당연히 적자지. 계속 적자고 지금 재무구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협약 들어간 거고. 근데 만약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럼 이게 앞으로 1년, 2년 후에 1년, 2년 시간이 더 지나 본들 내가 여기 돈 빌려준 거 그거 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희박해진다 그랬을 때 그럼 이거를 그냥 파산을 시켜? 쉽게 말해서 그냥 빚잔치 해버려? 그리고 파산시켜버려? 그러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봐야 그 뭐 대출금에서 몇 프로나 건지겠습니까? 그 빚잔치 해봤댔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기저기서 때는 이때다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얼마나 또 여기저기서 또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책은행이 말이야 뭐 그걸 잘 알아보고 돈을 처음부터 빌려주지 왜 돈도 못 받을 때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또 돈을 다 떼이냐 이러면서 이 등신들아 뭐 이러면서 또 그놈의 그 뻑하면 약방의 감자처럼 튀어나오는 그놈의 그 배임 또 배임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명분도 좋잖아 지금 철강업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현대제철 니네가 사정이 좀 나니까 좀 인수해라 이거를 좀 싸게 줄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명분도 살리면서 대출금도 좀 많이 건질 수 있잖아요. 대출금 회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부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과연 이게 구조조정이고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포스코야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여기 A3면에 좀 보면은요 좀 자세하게 또 기사가 쭉 나오는데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열사들 다 매각하는 걸로 하고 현대제철은 동부제철이 인수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그래요. 뭐 전기로 사업을 또 강화한다. 현대제철은.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선박, 배에 들어가는 후판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토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동부제철은 현대제철이 인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조정 방안을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이번에 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아 그리고 여기 그 A3면에 보면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응? 뭐 슬래그 파우더니 뭐 그다음에 뭐 특수강, 강관, 응? 뭐 페로망간, 알루미늄 탈산제, 알루미나, 응? 후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이걸 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뭐 업종 털기할 때 뭐 기회 되면 또 말하기로 하고, 응?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좀 되도록이면 그래도 신문 기사 그 내용 중에서 뭐 어려운 단어나 용어 있으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고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도 좀 다 웬만하면 다 그냥 빼먹지 않고 다 설명을 좀 쉽게 쉽게 다 드리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말하는 저도 지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좀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예,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아닌 거는 어차피 제가 뭐 신문 터는 거는 뭐 오늘만 하고 안 할 거 아니니까, 예, 그때그때 그냥 조금씩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아셨죠? 응? 그래서 그 자동차 강판 뭐 요런 거 몇 개만 할게요. 자동차 강판은 그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문짝 있잖아요. 자동차 문짝.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그 본네트. 그리고 트렁크 그거 열었을 때 그거, 응? 트렁크 문 이런 거. 그게 자동차 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냉연 강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국제강이 그동안 하던 선박용 후판 사업을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제 권고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후판이 뭐냐면요, 자동차 강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판재라고 그러는데 그 판때기야. 판때기, 철로 만든 판때기. 그래서 배는 철로 만들지 무슨 종이로 만드나요? 아니잖아. 나무로 만듭니까 배를? 그 옛날에 그 목선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그랬지, 그죠? 요즘 다 철로 만들잖아, 강철로. 근데 두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 예? 그 선박은 바다를 항해하잖아. 그러니까 그 철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철판이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우리가 어떤 거를 후판이라고 부르냐면 두께가 6mm 이상 되는 걸 다 후판이라고 그래요. 후판. 응? 그래서 동국제강도 이제 그동안 그 후판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철강산업 구조조정 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른쪽 그 A3면 오른쪽에 보면 그 왜 이렇게 지금 철강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나, 그 원인이 뭐냐. 뭐 글로벌 경기 둔화된 것도 있지만, 이 중국도 나오네요.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1억 톤 전망, 아시아 철강값 1년 새 40% 폭락. 예. 대표적으로 뭐 H형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H형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해다 써요. 왜? 싸니까. 예? 막 그냥 덤핑으로 넘겨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또 그놈의 공급 과잉이 온 거래요. 공급 과잉이. 공급이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로 중국의 후베이성이라고 있는데요.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제철수가 어마어마하게 거기 왕창 몰려 있어요. 엄청납니다, 거기. 거기서 몇 년 전부터 24시간 내내 밥도 안 처먹고 똥도 안 싸가면서 그냥 철만 열나 만들어낸 거야. 특히 H형강 이런 거, 형강 제품들. 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된 거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에다가, 아니 저기 이제 그 저기 뭐야, 동부제철을 뭐 현대차철에다 이제 팔려고 할 거라고? 야, 그럼 이거 M&A 아니야? 야, 그럼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 엄청 오르겠네. 빨리 사야겠다. 사지 마세요. 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M&A 이슈 때문에. 제가 주가 폭등 급소 첫 번째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M&A 맞잖아요. 근데 왜 사지 마세요 그러냐면, 물론 주가는 선반영해서 현대제철에서 진짜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 되면 또 하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개폭락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 마시라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주식은 우리 손대지 맙시다. 예? 그럼 대우 인터내셔널은 어떠냐? 그 주식은 좀 괜찮지 않겠냐? 사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별로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그 주가를 보면은 물론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주저앉아 있는데 뭐 그걸 또 이것도 저가 매수로 기회로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저가 매수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저가 매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기업 자체는 좋아.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좋아. 근데 그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그 기업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악재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진짜 억울하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그게 저가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대우 인터내셔널 뿐만이 아니라 뭐 LG 상사 이런 거 다 속해 있는 게 이제 자원 개발 또는 그 종합 상사 그런 쪽인데, 지금 업황 자체가 다 안 좋아요. 특히 자원 개발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자재 시장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마시라 그 뜻이고요. 그럼 반대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매각하는 입장에는 포스코, 뭐 진짜 매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매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그거 아직 아무리 뭐 주가가 선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거고 진짜. 그럼 그게 팔려야 말이죠. 내가 보기엔 안 팔릴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랬잖아 아까 서두에. 어? 그렇다고 뭐 재무 구조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질 일도 없고, 설사 팔린다고 해도, 그럼 현대제철은 어떠냐? 현대제철은 이 주가가 더 안 좋겠죠, 당연히. 그 아까 얘기했잖아. 부실덩어리 채권달 자율 협약 들어갔고 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동부제철을 강제로 떠안다시피 하는 건데, 응? 아셨죠? 그래서 이런 때는 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